자, 동서입니다. 동서. 이거 처제 남편 동서 아니고요. 그 유명한 맥심 커피의 동서입니다. 이 맥심 커피를 사서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거기 동서식품이라고 되어 있죠. 동서식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회사 이름은 그냥 동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식품, 그러니까 뭐 동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동서식품이죠. 이게 회사 이름이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자, 저 아래쪽에 이제 뒤돌아오면 동서음료, 동서물산, 동서식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관계사의 동서식품이 있어요. 관계사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서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밑에 보면 연결 대상 회사에 동서물산, 동서음료가 있고요. 동서식품은 관계사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만드는 그 동서식품하고 지금 이 동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른 회사인 겁니다. 어쨌든 동서식품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 얘기를 우선 조금 드리면서 이 종목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에 그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을 때 그때 이 종목을 설명드린 바 있어요. 자, 저 앞에 시절에 1996년 7월 1일 날 코스닥 시장이 오픈된 날입니다. 이 날이 1996년 7월 1일 날 코스닥 시장이 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개장 멤버입니다. 이 회사.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초기에는 초기에 몇 안 되는 유명한 회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다시피 코스닥 시장 초기에 있던 회사들 대부분은 지금 사라지고 없죠. 남은 회사들이 이제 몇 안 남아 있어요. 뭐 대신 정보통신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초기에는 유명한 회사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당시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가장 유명한 회사는 뭐 코스닥 전체의 크기하고 뭐 거의 맞먹을 정도 수준이었던 현대중공업,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선의 그 현대중공업이나 코스닥 시장에 있었어요. 그 현대중공업 때문에 제가 코스닥에 처음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현대중공업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교보증권 같은 회사들, 이런 게 그나마 코스닥의 네임드 기업이었어요. 쌍용건설, 지금 상폐돼서 사라져버린 이런 회사들이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었습니다. 이게 이 동서가 이때부터 있던 동서였는데요. 코스닥 시장 개장 때 해서부터 이 시점까지의 동서는 이게 지주회사입니다. 말대로 지주회사인데 커피를 만드는, 방금 기업 정보에 보셨던 커피 회사인 동서식품이 들어있지 않은 동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별로 뭐 그렇게 그냥 동서식품의 관계사 정도로, 지금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 정도로 들어있던 건데, 이 회사에 동서를 2번을 거래를 했는데요. 이 회사를 이게 28년 동안 내내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2번 거래했습니다. 여기서 1번 거래했고요. 동서가 아무것도 없던 이 회사 동서에 동서 커피 만드는 회사 동서식품이 뒤에 가서 편입이 됩니다. 그 뒤에 가서 편입이 되면서 장기 상승이 시작이 되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지주사 동서가 이제 커피 동서식품을 품은 동서가 됐어요.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쭉 이어서 보면 이 회사가 그 다음에 가장 유명했던 시절, 지금도 동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품은 누구나 다 알아요. 회사는 누구나 다 알고요. 맥심 커피 동서 다 아는데, 한국인이면 거의 다 알죠. 그렇죠? 뭐 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성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이 회사가 시장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이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 개장 초에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랬었는데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어도 아무도 관심 없는 시가총액 10위죠. 지금으로서 뭐 셀트리온 제약과처럼 이렇게 10위 안에 있어도 누가 잘 쳐다보지 않는, 셀트리온이 날아가면 그때 잠깐 쳐다보고 마는, 근데 요 시절에 아주 날아갔었죠. 이 시절에 그 제약바이오 슈퍼랠리 때 음식료도 동반해서 같이 갔었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오뚜기 같은, 그래 착한 기업 오뚜기,
이 오뚜기에도 보면 주가 시세 보시면 오뚜기의 최고가가 언제 기록한 거냐 그러면 이때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슈퍼렐릭이죠. 이때 음식료도 같이 요때 조금 유명했었고요. 자, 지난달에 제가 동서라는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알려드렸었죠. 동서라는 제품, 이 회사의 자체 성격 자체가 그래요. 가장 큰 특징, 창사 이래로 28년 동안 기업 설명에 IR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동서 이게 설명에 이렇게 뭐 IR 지금 이제 이 실적 시즌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업 설명에 이렇게 잔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 되면 IR을 하죠. 동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서는 개별적으로 호재, 악재 어떤 것도 내지를 않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종목 뉴스가 나오질 않는 회사예요. 쭉 내려가 보시면 백날 내려가 봐야 뭐 이런 거 제품에 대한 얘기가는 동서 커피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나와도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 기대감이 바로 밸류업 지수 딱 요런 데 해당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밸류업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나쁜 내용도 내지 않고 좋은 내용도 내지 않고 시비 같은 거 없고요. 동서식품의 이 회사 자체의 뭐 기업 정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인 건데요. 아시다시피 동서식품의 광고 모델은 그야말로 아주 호평을 받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인격적으로 흠이 없다, 스캔들 같은 게 없는 사람들만 쓰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민 배우 스캔들의 숫자 비슷하게도 간 적 없는 안성기 배우로 굉장히 오랫동안 썼었고요. 그 다음에 김연아 오랫동안 이렇게 썼었죠. 이런 거예요. 없어 내용이. 그래서 지금 동서가 상한가를 가도 아마도 여러분들 뒤져 보셔봐야 없을 거예요 내용. 자, 오늘 지금 상한가 갔다. 자,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동서 상한가 갔다. 상한가 갔어요. 이게 상한가 가는 일이 워낙에 드문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갔다고 뉴스는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왜 상한가 간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관 테마 기업 해가지고 뭐 대한항공, DB손해보험, 미래에셋, 고려아연이 무슨 동서하고 연관 테마야. 그냥 막 잡아놨잖아 그냥.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걸리게 하나 이게 검색하면 같이 뉴스 걸리라고 지금 이런 짓을 해놨습니다. 없어 내용이. 그럼 이뿐만 아니라 동서 자체를 뒤져보더라도요, 이 동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것도 내지 않는 기업이에요. IR을 안 해. IR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뭐 동서 결혼한 남자 뭐 이딴 소리 나오고 가서 보시면 이 구글로 검색을 해도요 안 나와요. 이거 결혼한 뭐 처제 남편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동서 엔지니어링, 동서 대학교 아무 뉴스 안 나오죠. 이건 뭐 코스닥이나 이런데 계잡주 종목을 끄집어내더라도 이렇게 뉴스 안 나오는 회사는 없을 거야.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 현재도 그럼 뭐 이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웬만한 회사면 웬만한 회사 그러면 뭔가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재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테마가 뭐가 엮였다든가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는데 얘는 지금 그런 종류에 지금 전혀 해당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주주가 68%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M&A 공격받을 가능성 없고요. 저 앞에서 뉴스 보신 것처럼 포탈을 구글로 검색을 해도 아무 뉴스가 나오지 않는 회사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장 이후 28년간 내내 그랬습니다. 동서를 두고 그러면 예전에 10년 전에 앞에 보셨던 10년 전에 이때는 뭐가 있었냐? 그때도 없었어요. 10년 전에 이 날아가던 이때도 뭐 있었냐? 없었어요. 그냥 섹터가 가니까 그냥 같이 올라갔던 것뿐이야. 특별하게 뭐 뉴스를 이때도 뉴스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슈퍼랠리 때 이때도 동서가 앞에 보시면 자, 이거 금융위기 때 크게 치고 올라들었는데 이 종목은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죠? 그냥 막강한 방어주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안 내려갔어요. 그러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랠리를 보이던 쭉 올라왔던 6,000원에 시작해서 25,000원까지 쭉 올라가던 이 시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내는 적이 없어.
지금도 내놓은 적이 없고요. 앞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회사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IR을 한 적이 없는 회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뉴스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세는 도대체 왜 난 걸까? 이건 오늘의 장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장세가. 자, 오늘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면서 아직도요. 상승 종목 405개, 하락 종목 2,700개, 지금 9시 스타트마저 시작해서 지금 오후 1시 들어있는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이 400개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극소수에 움직이는 종목, 그러니까 반짝하고 불 들어오는 종목 쪽에 몰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친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뭔가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동선은 이런 틀을 지금 검색해 드린 거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동서에 지금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나? 없어요. 동서는 뉴스가 없는 회사예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그러면 뭐냐라고 보면, 자, 이거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서 그 직전에, 자, 지금 밸류업 이거 나오기 직전 같은 케이스에 보면 동서 거래량이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늘은 건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거래량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게 타겟이 되는 회사들이라는 얘기 드렸었죠. 이런 거. 그래서 뭐 FNF라든가 이제 코스닥의 뭐 덴티움이라든가 저기 넥스틴 반도체 지금도 뭐 마구 날아가고 있는, 자, 이게 대표적인 회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한데요. 공통점으로, 자, 넥스틴 지금 1억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무식하게 올라 들어오죠. 넥스틴 미소 패턴 만드는 독점 기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한데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들어올 정도는 뭐 엄청난 걸 지금 뭔가 내놓은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없어. 그냥 정상화 기대할 것이다. 반도체 섹터가 나빠도 어쩐데 그대로 정상화 된대. 반도체 섹터는 나쁘지만 정상화 된대요. 없거든요. 밸류업 기대예요. 밸류업 기대. 이거 그러니까 동서 같은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앞에 뉴스라고 그래서 딱 나와 있는 게 증권사 분석, 밸류업 얘기 이거밖에 없잖아요. 들어가 보면 그렇죠? 쫙 내려가서 기껏 들어가서 뭐 어렵다, 뭐 초기 구매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요거 밸류업 기대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기 클릭 이 종목 그래서 여기도 나오고요. 밸류업 지수 요거 기대거든요. 이거. 요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 대비입니다. 거래 대금, 그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좀 평상시 거래가 좁고 외곽으로 처져 있는 종목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니칼 이거 HMM만 아니고요. 이거는 거래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S1 평상시 잘 보는 종목도 아니죠. TGK 휴캠스, 동서, 나이스 평가정보, 오뚜기, 필라홀딩스, 쿠콤시스, 코스닥에서 파크 시스템 요거 아니고요. 이런 거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거 이제 버려진 종목이죠. 넥스텐 들어 있고요. 이거예요. 이거 누군가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누군가가 기관이네요. 찔러 넣었다 이거죠. 찔러 넣어서 주가가 올라가자 뭐 움직이는 종목이 없어. 지금 오늘 지금 강세 보이는 종목들 구성이 다 그렇거든요. 예? 지금 관심주에 올라 있는 종목 반짝하는 게 없다 보니까 반짝하는데 수급이 몰린 거예요. 그 이제 수급이 몰려가지고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야, 뭐 있나 보다. 없어요, 이거. 백날 찾아봐. 없어, 이 종목.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뭐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게 상한가 간다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 못 됩니다. 이 앞서도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이때도요 이런 사람들이 잠깐 보였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그 앞에서 지금 많이 내렸다 잠깐 저렇게 순간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번개같이 번쩍하고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 재료 있어서 올라갔냐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요게 반짝하고 깨질 때 올라갔던 거 각각 요 구간들 대충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 시간에 뭐 뉴스 있어가지고 올라갔느냐 한번 뒤져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최근 반동도 마찬가지고요. 백날 뒤져봐야 그런 거 안 걸리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단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지금 과하죠? 아무 내용 없이.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곧바로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 들어오게 되면 이건 매도 부르게 돼요.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매도가 나와요. 이건.
동서는 그래도 나름 네, 나름 그래도 덩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외국인 기관들이 꽤나 거래만 늘면 꽤나 다루는 회사들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꾸준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꾸준히 유입돼 가지고 사고 팔고 이런 회사예요. 그 정도 가치는 되거든요. 방어주의 위력 그래요. 동서 아까도 금융위기 때도 깨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저점을 깨지지 않았던 회사예요.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던 회사.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그냥 맨 그게 그거죠.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제가 동서를 28년 동안 지켜본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동서가 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뭐였냐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이에요. 이 프랜차이즈 카페, 이 커피 이 숍들이 굉장한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서도 그 프랜차이즈를 냈습니다. 안테나 샵식으로 얼마 되지 않게 잠깐 내고요. 그리고 바로 발을 빼버렸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그거였고 발 빼는 것도 역시 동서답게 요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던 것처럼 성장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가 할 수 없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잠재돼서 이 종목을 상한가씩 이렇게 날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충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하신다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오면요, 이거 밸류업 물량도 안 들어와요. 이제 싸지라는데 왜 들어가 여기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되면 밸류업 기대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밸류업 다 됐잖아. 이제 다 됐는데 뭐 더 이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늘 들어가신 분이라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잘 먹고요. 이게 뭐 지금 오늘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가 유지될지 안 될지도 조금 뭐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마구 몰려들고 있죠. 지금도 이제 마구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아침 정도에 플러스 나온다 그러면 이거 빠지셔야 돼요. 이거 치고 빠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저렇게 뻥 튀어 올랐던 주가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이게 보통 이런 상한가 들어간다면 이게 바이오그라 그러면 이 위에서 사라 그러죠 제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들어간 바이오 전부 공격적으로 제시들 했지 않습니까? 이 위에서 사라는데 이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누리시라 이겁니다. 이쪽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밸류업 가치가 생겨요. 가치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가격에서는 밸류업 기대도 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빠지고 나온 다음에 이 밑에 쪽에서는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최강의 방어주입니다. 실적이 뭐 경기 나빠진다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늘 똑같이 마시거든요. 경기 좋다고 커피 10잔씩 마시고 경기 안 좋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실 만큼 늘 계속 마셔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 기업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완벽한 방어주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금융위기 때요. 그 직전 저점을 안 깨잖아요. 이렇게. 한국 증시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증시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주 중에 하나예요. 앞에 나왔던 2008년 초의 저점, 금융위기 때 저점이 이거거든요. 안 깨져? 그냥 버팁니다. 직전 2006년 7년의 저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뭐 원재료 올라도 뭐 그래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개념, 밸류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밸류업 지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긴 하죠. 이제 조금 오버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이것도 뭐 올라가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서 올라갔냐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수급을 부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등장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천재투자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